네, 안녕하세요, 셀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기업과 핀테크 기업에서 PM으로 일한 경험이 있고, 최근에는 이직 준비 중인 PM 셀리입니다. 네, 최근에 퇴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어떤 업무와 프로젝트를 경험하셨을까요? 저는 부동산 관련된 핀테크 기업에서 PM으로 근무하면서 시장 분석, 그리고 기존 프로덕트의 문제 발견, 레퍼런스 수집, 플로우 차트 작성, 화면 설계서 작성, QA 작업 같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는 사용자 금융 정보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일을 담당했는데요. 기존 프로덕트의 기능에서는 사용자 금융정보나 부동산 정보를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경험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용한 사용자 금융정보 자동화 프로세스 기능을 추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핀테크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셨지만, 제가 브런치에서 지그재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걸 봤어요. 아마도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걸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신입 PM의 관점으로 지그재그 서비스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리님이 보시기에 지그재그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그재그는 우선 2015년 쇼핑몰 즐겨찾기 앱으로 시작했고, 현재는 뷰티, 라이프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를 확장해 9천여 개 이상의 스토어가 입점한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그재그 출시 초기부터 개인 맞춤화 검색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제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자가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왔고, 고객과 스토어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플랫폼으로 국내 버티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죠. 저는 이 지그재그 서비스라는 것을 ARR 기법과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프로덕트를 분석하고 개선해서 이것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도출해보는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ARR 기법을 활용해 지그재그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애퀴지션 단계에서는 지그재그는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거나 SNS, 소셜미디어 활동, 브랜드 캠페인, 사용자 추천 기능 등을 통해서 새로운 유저들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단계에서는 지그재그는 유입된 고객들에게 서비스 내에서 원하는 상품을 빠르고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UX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쇼핑몰과 상품 등을 서비스 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저들이 지그재그 앱 내에서 쇼핑몰을 즐겨찾기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필터링 기능 등을 통해서 상품의 핵심 가치를 경험하게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할인 이벤트나 할인 쿠폰 등과 같은 사용자의 구매 활동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지그재그 서비스는 사용자가 어떤 쇼핑몰을 많이 구경하는지, 어떤 상품을 더 많이 검색하고 많이 찜하는지, 구매하는지 등에 대한 사용자 행동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 액티베이션 단계를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지그재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이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잘 전달한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용자들의 고객 획득이 가능한 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텐션 단계에서는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지그재그 서비스를 통해서 상품을 구경하고 구매하고 이타로 재방문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지그재그는 FC 알림, 카카오 알림통 등 다양한 이벤트나 할인 쿠폰 메시지를 보내고 해당 유저들이 서비스에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속해서 지그재그 앱을 이용할 수 있게 사용자의 앱 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된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 상품을 또 다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베뉴 단계에서는 지그재그는 입점 수수료 대신에 Z결제라는 통합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매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 맞춤형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리퍼럴 단계에서는 상품 자체를 공유하는 기능, 상품에 관련되어 공유 리워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추천을 통해 신규 사용자들의 유입을 이끌고 있어요. 특히 공유 리워드 기능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공유한 상품 링크를 통해서 구매가 발생하면 그 구매의 일부를 지급해 줍니다. 이러한 기능 등을 통해서 기존 사용자들은 유지하고 또 동시에 신규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그재그 프로덕트를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관점으로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프로덕트 세그먼트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시장에서는 나의 취향에 맞는 옷을 다양하고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가진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이 제각기 너무 다르고 현 시장에는 수많은 쇼핑몰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들은 상품을 카테고리로 나누고
단순히 제품을 인기순위나 최신순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가 더 좋아하는 상품을 더 쉽고 빠르게 찾아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그재그가 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 바라보면 지그재그는 사용자 취향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의 개인 고유 데이터를 분석하고 성향 클러스터 16개를 나누어서 유저들의 반복 패턴성을 인지해 알맞는 쇼핑몰이나 상품을 소개해주는 형식을 사용해요. 이러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 입장에서도 구매할 확률이 높은 소비자에게 자신의 제품이 노출되므로 광고 효과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지그재그는 입점 셀러와 소비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그재그의 타겟 퍼소나와 유저 전이 맵을 작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지그재그의 핵심 고객인 Z세대 욕구를 잘 충족해 주는 것이 지그재그였습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그들은 다양한 쇼핑몰에서 유행하는 옷의 스타일이나 패션 아이템들을 비교해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제품 구매 과정에서도 후기나 이미지 등을 통해 안전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소비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그재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Z세대를 대표 퍼소나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고객 퍼소나를 작성할 때는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이 퍼소나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페인 포인트는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고객 여정 지도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유저 전이 맵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유저 전이 맵을 통해서 사용자가 지그재그 서비스 내를 이용하면서 어떠한 여정을 겪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퍼소나와 유저 전이 맵을 통해서 사용자의 목표 그리고 페인 포인트를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나의 취향에 맞는 옷을 그리고 쇼핑몰을 쉽고 빠르게 찾고 싶어 한다. 한 곳에서 여러 쇼핑몰들의 제품을 구경하고 구매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한다는 점과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기 위해 다른 쇼핑몰들을 찾아다녀야 해서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많은 쇼핑몰들을 돌아다녀 봐도 내가 원하는 소재나 스타일의 옷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페인 포인트를 겪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유저 리서치를 또 진행을 했는데요. 이 리서치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아쉬운 지그재그의 UX 항목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지그재그는 취향과 스타일 중심의 추천이기 때문에 나의 체형과 사이즈, 색상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지그재그에서 제품의 핏이나 체형에 따른 사이즈 가이드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아서 제품의 사이즈나 체형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 후기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이제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를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사용자에게 추천 상품을 제공할 때 스타일 중심의 추천 방식이 사용됐기 때문에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 내에 일괄적인 사이즈 가이드가 따로 제공되지 않아서 사용자가 구매 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가진다고 정의했습니다. MVP 기획이 이루어지면 UX를 통해 구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구현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MVP 기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안한 기능에 대해 백로그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MVP 기획을 통해 선정한 2가지 기능에 대한 백로그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리스트업하였고 유사한 기능들끼리 모아 그룹핑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또한 각각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도를 표시하였고 각 기능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설명을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했어요. 또 2번째는 IA를 작성합니다. 제가 작성한 백로그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기능이 어떤 화면에 보여지는지 나타내는 구조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핏 설정하기라는 기능에서 사용자는 사이즈를 입력하는 기능과 사용자의 체형을 입력하는 기능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이즈를 입력하는 기능에서는 또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는 기능으로 또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기능들을 한 화면에 구조화하여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툴을 사용하기 전에 1차적으로 낮은 퀄리티의 와이어프레임을 손으로 작성해보고 피그마라는 디자인 툴을 통해서
화면 디자인, 즉 와이어프레임을 작업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토리보드 작성을 진행합니다. 각각의 화면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 페이지 내에 나의 핏 설정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4-1 페이지 사이즈 입력하기 화면으로 이동한다라는 정보를 담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사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서비스는 또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잘 들어봤는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지그재그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카오 스타일로 새 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개선점 외에 또 성장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을까요? 많은 플랫폼에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것이 이제 당연해졌고, 이제 지그재그가 카카오 스타일로 새로 출발하면서 그리고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그재그 내에 좀 사용자가 소비할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쉽게 말을 하자면 지그재그 내에 사용자가 놀 놀이터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패션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지그재그에서 사용자들의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방문할 요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입을 높이기 위한 요소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비스 내에 머물면서 제품을 구경하고 구매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그재그의 자체 콘텐츠 생산에 조금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발성 이벤트인 콘텐츠가 아니라 꾸준히 사용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잡지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29cm나 무신사 매거진, 무신사 TV와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무신사가 이걸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지그재그에도 에픽이라는 패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런칭해서 패션을 공유하고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서 매년 트래픽 성장률이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하지만 저의 요점은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그재그 색이 강한 자체 제작 콘텐츠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활용해서 각 개인에게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콘텐츠 등과 같은 것들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하면 프로덕트 내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사용자들이 옷만 고르고 옷만 사서 나가는 거는 리텐션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커뮤니티를 유발하는 것이 굉장히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지그재그가 경쟁사 대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지그재그는 막 PB 브랜드 만들어서 매형 성장과 수익 개선을 통해 흑자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도 보여지고 있고, 다른 플랫폼처럼 카테고리를 다양화하고 플랫폼 커뮤니티 기능도 확대하고 글로벌 커머스 사업 확장 등과 같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만나는 온라인 속 지그재그가 오프라인 속에서 만날 기회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케팅 관련된 직무는 아니지만 PM으로서 전반적인 프로덕트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 서비스가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노출되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실 사용자들의 유입 유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서비스 기능 업데이트로만은 조금 어렵거든요. 이에 저는 온라인을 넘어서서 오프라인에서도 지그재그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프라인 마케팅을 잘하는 게 경쟁사인 무신사나 29cm 였던 것 같고, 브랜디도 최근에 일본과 한국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런 온라인 패션 플랫폼뿐만 아니라 템버린즈나 나이키와 같은 많은 브랜드들도 오프라인에서 사용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거나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서 지그재그만의 색을 사용자들에게 오프라인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그재그는 온라인에 넘어서서 약간 오프라인 브랜딩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은 한 명의 PM으로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러한 사이드 프로젝트가 취업이나 이직에 큰 효과를 발휘할까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PM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에서 저를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있어야
이런 사람이다라고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경험이 진짜 중요한 시대잖아요. 사실 경험이라는 게 회사에서 인턴을 하거나 계약직을 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발판 삼아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지만 사실 요즘 인턴이라는 자리도 경험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경험을 만들어 보려면 사이드 프로젝트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이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볼 수 있고, 직무에 대한 경험을 직감적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취준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취준생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취업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될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도메인에 관련되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취업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해당 도메인에 대한 지식과 간접 직무 경험을 쌓을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회사에도 자신이 이 도메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팀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도 물론 좋지만 보통 혼자 진행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는 기획, 분석, 개선안, 간단한 프로토타입 정도를 만드는 정도에서 끝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직접 팀을 꾸려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실제 서비스 결과물도 볼 수 있고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개발자 한 명, 기획자 한 명인 서비스를 만든다고 가정해보면 간단한 서비스라도 개발자, 기획자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통도 해야 되고 의견 조율도 해야 되거든요. 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프로덕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획자 또는 자신이 원하는 직무의 업무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